안녕하세요. 중고한사 미팅쌤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보시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수월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영역, 쓰기 중작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단기 안에 막 이제 막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벼락치기 하실 때 조금 가장 주의해서 신경 쓰시면 좋을 부분이 바로 쓰기 영역이에요. 가장 점수를 확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쓰기 중작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매달 조금 시험에 참여하면서 이 정도로 썼을 때 몇 점이 나올까? 이렇게 쓰면은 몇 점이 나올까를 좀 체크를 해봐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10월 18일 시험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IBD 같은 경우는. 근데 100점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듣기나 독해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100점 맞기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만점 받기. 단어 열심히 쌓고 하시면. 근데 쓰기 중작은 아무리 내가 중국어를 너무 잘해도 출제자분들이 의도하는 거와 뭔가 일치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그렇게 쉽게 받진 못해요. 근데,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HSK에서 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늘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나왔던 게 쿤, 그 다음에 랴. 우리 두 사람의 줄임말. 그다음에 토마토, 시홍시, 그다음에 지, 가리키다. 요렇게 해서 이제 나왔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 짱로, 착륙하다. 자, 그렇게 해서 5개가 나왔었죠? 다들 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자면, 물론 여러분들도 좋은 점수를 받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방법은 레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상급 단어보다도 이제 1급 단어죠. 어떻게 보면. 얘네가 거의 4급에서 4급 오리지널 600단어에서 많이 내거든요. 전체 총 1, 2, 3, 4 다 합쳐서 1200개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좀 쉬운 단어보다도 4급에서만 새롭게 나온 단어들에서 좀 많이 내요. 이제 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어렵지 않게 썼을 텐데 의외로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의외로 또 얘가 길게 가기엔 또 되게 힘든 오흔 쿤 하면 끝이거든. 나 졸려. 오흔 쿤 하면은 끝인데 뭘 더 써야 돼? 그렇게 해서 막 세 글자만 쓰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한테는 그렇게라도 써라. 워흔 쿤이라도 써라. 조금 꾸미면 워시엔자흔 쿤이라도 써라. 그 친구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 더 꾸미세요. 물론 제가 두 문장보다는 깔끔하게 좀 한 문장으로 떨어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완벽한 두 문장인지 아니라 요런 거. 야, 너 힘들어 보니까 빨리 가서 자. 혹은 아니면 호칭. 엄마, 지금 피곤하세요? 졸려오세요? 이렇게 좀 호칭으로 들어가거나. 자, 그 다음에 랴 같은 경우 의외로 이 랴가 의외로 좀 잘 나왔던 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난달에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가끔 나와요. 그럼 항상 이게 두 사람이 되게 친해 보이는 느낌인데 다들 이렇게 뭐를 갖고 있어서 다들 이게 수강생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를 량으로 착각해서 그들은 뭐 샀다 두 개의 뭐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 안 돼요. 량은 량거런의 줄임말이에요. 량거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 두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 我们俩姐妹关系很好 야, 우리 두 자매는 되게 관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가셔도 좋고, 할 말은 되게 많아요. 그 뜻을 아시면? 뭐, 我们俩是好朋友.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친구다. 你们俩周末经常去购物吗? 야, 너네 둘 자주 주말에 쇼핑하러 가니? 뭐, 이런 문장도 좋고, 알고 나면은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HSK에서 평상시에 뭐 두 사람은 너희 둘, 그들 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면 그들 둘은 되게 관계가 좋다. 그들 둘의 자매는 막 관계가 좋다. 이런 문장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HSK에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듣기 독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쓸 말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활용해 주시면 점수를 좀 높게 갈 수 있다. 단순히 그냥 我们俩是朋友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친구야. 차라리 이렇게 해서 형용사랑 같이 관용어랑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는 표현이나 혹은 아니면 우리 또 쿤 같은 경우도
항상 야근해서 졸려워. 항상 뭐 어디 가자 그냥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요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昨天加班了今天太困了. 어제 야근해서 나 오늘 너무 졸려. 이렇게 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의문문으로 가보셔도 좋아요. 다섯 개가 다 의문문이면 좀 그런데 하나 정도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다. 你最近怎么这么困?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졸려워? 왜 이렇게 이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한 글자짜리 형용사는 의외로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쉬운 단어거든요. 쿵 같은 경우는. 근데 의외로 한 글자라서 뭔가가 되게 쓰고 나면 세네 글자. 그래서 그럴 때 넣는 게 왜 이렇게 이거 아니? 우리가 의외로 쭉 무겁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겁다도 어렵지 않은데 이거 무거워 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야, 这个箱子怎么这么重? 야, 이 상자 왜 이렇게 무거워? 요런 패턴들을 많이 익혀주시면 좋으세요. 많이 읽어도 보시고. 근데 제 수강생분들은 거의 또 항공사 중에서도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 평가 60, 독해 60, 그다음 회화 60, 이렇게 해서 60, 60, 60 점수를 따셔서 1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쓰기 영역이 필요가 없으시대요, 점수가. 그래서 또 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회화 점수가 필요하네? 우리가 회화를 하기 위해서도요,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듣기와 독해 점수만 막 올리려고 막 단어 외우고 하시다 보니까 정작 뭐다? 나중에 쓰기를 포기하고 나는 그냥 듣기, 독해 한 단어 한 단어 이것만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회화에 너무 취약하세요. 심지어 4급을 고득점으로 합격했는데도 정말 한마디조차 못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령 쓰기 영역이 점수에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언어에 있어서 쓰기 중작은 너무 중요한 기본이에요. 쓰기 어법 부분의 일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더 높은 급수로 가고 말하기도 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 영역은.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4급의 가로 채워넣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문장들을 많이 봐요. 깔끔하게 공부하기 좋은 게 저는 독해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에 这件衣服很 삐리리리 항상 옷 적합하다. 어울린다. 잘 나와요. 이 옷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게다가 지금 打折 세일하네. 而且正在打折. 买吧. 자, 여기서 很适合你. 왜냐면 옷을 들고 있고 适合 어울리네, 적합하네. 중작에서 나왔던 적이 되게 많아요. 물론 适合도 나왔고 合适도 나왔고요. 合适는 형용사죠. 형용사 할 때는 또이자 같이 묶어주시면 좋고요. 这件衣服对你很合适. 야, 이 옷이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어쨌든 合适든 适合든 옷이랑 신발 이런 표현과 잘 묶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표현 하나 묶어서 써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거. 음. 你现在到哪儿了? 야, 너 어디야? 我忘带钥匙了.开不了门. 항상 또 열쇠가,钥匙가 중작에서 나왔던 적이 좀 많이 있어요. 열쇠 막 찾고 있는 사진이야. 그럴 때, 我忘带钥匙了.打不开门. 좀 짧다 싶으면 이렇게라도 넣어요. 나 열쇠 못 챙겨서 나복할만 문 못 열겠어. 어차피 얘가 듣기에도 들리거든요. 듣기 평가에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내가 많이 익숙해지시면 입으로 뱉어보시고 써보기도 하시면 결국 듣기에도 문장으로 들리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날씨의 원인 때문에 뭐뭐 때문에 요 위가 들어갔죠. 근데 요거보다는 저는 요거 좀 보시라고. 学校退迟了羽毛球比赛时间. 우리 배드민턴이 제시어로 나왔던 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페 이륙하다, 착륙하다. 지난달엔 착륙하다. 착륙은 항상 항반 마상 就要降落了. 곧 착륙합니다. 뭐 이런 문장 쓰셔도 좋아요. 지페이 같은 경우는 항상 이륙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우리 또 뭐 지금 보시면 배드민턴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다음 공항에선 바로 트위치러 飞机起飞时间 이렇게 해서 비행기 이륙 시간을 연착시켰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내가 한 번씩 외우셨다면 새로운 문장으로 파생하시는 건 어렵지 않게 느끼셔야겠죠.
얘는 랑자고저도 보세요. 이 오래된 사진이 바로 나의 라오 나이 그 할머니한테 바로 뭐다? 보이치라이. 자, 회상시켰대요. 很多年轻时候的事. 많은 젊었을 때 일을 회상시켰다. 항상 우리 회상하다는 과거를 회상하다 잘못 끼거든요. 근데 랑자 구조는 물론 요거는 좀 중작으로 끌고 가기엔 좀 긴데 우리 항상 랑자 구조 쓰시면 좋아요. 이 일이 나를 놀랬겠다. 이 일이 나를 삐리리 하겠다. 이 일이 나를 추징시켰다. 자, 그런 문장들도 랑자 구조도 한번 중작에 넣어보시면 좋다. 읽어보세요. 这件衣服很适合你,而且正在打折.打折가 나왔던 적도 되게 많아요. 음. 만약에 옷이 제시어고 옷이 그림이고打折가 제시어야? 그러면 这件衣服正在打折. 야, 이 옷 지금 현재 할인하고 있다. 신발이면 이 신발 这双鞋正在打折. 이 정도만 쓰시면 좋겠죠. 지금 뭐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일명 우리가 중작은요, 정답은 없지만打折가 제시어일 때衣服 打折, 这个 打折 이렇게 쓰신 분보다는 这件衣服正在打折라고 해서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도 갖추고 부사도 쓰시고 요러신 분들에게 점수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실게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만점 나오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평상시 HSK에서 기출문장 속에 그 단어가 어떻게 평상시에 쓰이는지를 많이 좀 보시면 좋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HSK에서 자주 토마토를 먹으면 피부에 좋다? 그다음 우리 마트에 가서 토마토 좀 사자? 우리 오늘 토마토 계란탕 끓여 먹자. 요런 패턴으로 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내가 쓰시면은 점수를 남들보다 높게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 잊지 마실게요. 요 바로 전달 나왔던 애요. 시험실. 네, 시험실은 전달 나왔지만 듣기, 독기 반드시 또 나올 거예요. 요번에도 그렇고 다음 달에도 그렇고 매달 나오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일단 내가 그동안 공부를 못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단 접수를 하셨다면. 접수를 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보러 가시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보고 나와야지. 이러지 마시고 다음 달에 또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 수험 등록비보다는 저는 가는 그 시간, 내가 그 수험장까지 가는 시간과 그걸 보고 난 그런 후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런 시간이 너무 금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좀 보고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붙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짜요 파이팅 해주실게요. 다음 강의 때는 듣기 평가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여러분들 감사합니다.